어릴 때 차 타고 가다 보면 정말 어디에나 있었잖아요, 주유소. 근데요, 이 익숙한 풍경이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속도로 사라지고 있어요. 이게 그냥 가게 하나 없어지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. 지금 우리 사회를 통째로 바꾸고 있는 거대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흐름, 그 한가운데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거든요. 자, 이 숫자 그번 보시죠? 이틀에 하나.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? 바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유소 한 곳이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. 딱 48시간마다 우리가 알던 공간 하나가 그냥 지도에서 싹 지워지고 있다는 거예요. 이건 뭐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. 아예 산업의 판 자체가 뒤집히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의 실타래를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얼마나 많이 사라지고 있는지 숫자로 딱 보고요.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, 세 가지 압박 요인을 파헤쳐 볼 거예요. 그리고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, 아니 망해가는데 왜 문을 못 닫는 좀비 주유소가 생겨나는지 그 역설을 한번 보고요. 이 와중에 또 누구는 잘 나가고 누구는 힘들어지는지 그 양극화 현상, 마지막으로 이 난리통에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여기까지 한번 쭉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이 변화가 그냥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얼마나 거대한 흐름인지 숫자로 한번 체감해 보시죠. 이건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. 냉정한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 그대로 한번 보시죠. 자,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. 이게 그냥 조금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에요. 2019년부터요, 불과 5년 만에 무려 1000개가 넘는 주유소가 사라졌습니다.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속도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. 이대로 가면요, 2030년에는 전국 주유소 개수가 1만 개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. 주유소 1만 개 시대가 끝나는 거죠. 이건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 같은 겁니다.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줄어드는 걸까요? 그 원인을 좀 들여다봐야겠죠. 지금 주유소 산업은요, 보이지 않는 세 개의 거대한 힘에 동시에 꽉 짓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 쇠퇴의 구조를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. 도대체 무엇이 이 주유소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놓고 있는 걸까요? 마치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그 삼면초가에 빠진 장수 같다고 할까요? 지금 주유소는요, 수익성, 수요, 그리고 자산 가치 이 세 군데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. 하나씩 한번 뜯어보죠. 자, 첫 번째 공격은 바로 수익성의 붕괴입니다. 이게 정부가 만든 알뜰 주유소랑 막 경쟁을 하다 보니까요, 일반 주유소들은 말 그대로 미치고 파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영업이익률이 1%라니 이건 뭐 사실상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고 봐야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요가 그냥 말 그대로 증발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. 지금 도로 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. 벌써 90만 대에 가까운 전기차가 쌩쌩 달리고 있잖아요. 이게 1년 만에 50%나 늘어난 진짜 폭발적인 속도거든요. 근데 이 차들은 주유소에 갈 일이 없죠. 그러니까 전기차 한 대가 늘어날 때마다 주유소의 고객 한 명이 영원히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자, 마지막 세 번째 공격, 이게 어쩌면 제일 치명적일 수 있는데 바로 자산 가치의 붕괴입니다. 이 24%라는 숫자, 이게 모든 걸 말해줘요. 경매에 주유소가 4군데 나오면요, 그중에 3군데는 아무도 안 사간다는 뜻입니다. 이건 그냥 장사가 좀 안 되나 보다 이 수준을 넘어선 거죠. 주유소 땅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 완전히 외면받는 기피 자산이 돼버렸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. 아니 왜 아무도 안 사는 걸까요? 핵심은 바로 잠재적 부채라는 개념 때문입니다. 투자자들 눈에는요, 이 주유소 땅이 더 이상 돈을 벌어다주는 자산이 아닌 거예요. 오히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토양 오염이라는 시한폭탄으로 보이는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시한폭탄 때문에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역설이 시작됩니다. 자,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. 아니 장사 안 되면 그냥 문 닫으면 되는 거 아닌가? 그쵸? 되게 단순한 생각인데, 하지만 바로 여기에 주유소 사장님들을 정말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. 그 정답은 바로 이 어마어마한 폐업 비용에 있습니다. 주유소는요, 문 닫는 것조차 내 맘대로 못해요. 법 때문에 땅속에 묻힌 기름 탱크를 싹 드러내야 하고, 혹시라도 오염된 흙이 있으면 전부 깨끗하게 정화해야 하거든요. 근데 여기에 드는 돈이 최소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. 매달 적자 겨우 막고 있는 사장님들한테는 이건 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족쇄나 다름없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. 문을 닫는 게 차라리 그냥 적자 보면서 영업을 계속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죠. 결국 수많은 주유소들이 손해를 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문을 여는 이른바 좀비 사업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걸 그냥 방치하면요, 나중에는 정말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로 터질 수도 있는 거고요. 자, 그런데요, 이 폐업이라는 덫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. 오히려 이 위기는 주유소 업계를 소위 말하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완전히 쪼개버리고 있어요. 거대한 분열이 시작된 거죠. 한쪽에서는요, 미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. 돈 좀 있는 위치 좋은 도심 주유소들 있죠. 이런 곳들은 낡은 주유기 떼어내고 그 자리에 전기차 충전기를 쫙 깔거나 물류센터를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멋진 카페를 차리기도 합니다. 미래형 복합 에너지 허브로 아주 화려하게 변신하고 있는 거죠.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과거에 갇혀버린 곳들이 있습니다. 지방 외곽에 있는 영세한 주유소들, 이런 것들은 변화를 시도할 돈도 기회도 없어요. 결국 미래 가치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좌초 자산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폐업 비용이라는 덫에 갇힌 채 그냥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가 모두를 미래로 데려다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누군가는 화려한 유람선에 올라타는데 다른 누군가는 가라앉는 낡은 뗏목에 남겨지고 있다는 겁니다. 이 산업의 양극화, 이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부와 정책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?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정말 놀랍게도 정책은 사실상 공백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. 아니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? 폐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무려 10년 전에 이미 만들어졌다는 거예요. 근데 10년 동안 그냥 법이 잠만 자고 있는 거죠. 정부는 다른 업종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이 업계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. 정부가 나서서 전기차 사라고 보조금까지 주면서 이 에너지 전환을 밀어붙인 거 아니냐. 그렇다면 그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죠.
시작을 정책이 했으면 그 마무리도 정책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. 오늘 우리는 이 사라지는 주유소를 통해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화려한 구호 뒤에 숨겨진 이면을 들여다봤습니다. 자, 이 거대한 변화, 과연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과정일까요? 아니면 준비하지 못한 이들을 무대 밖으로 가차없이 밀어내는 냉혹한 퇴출 과정일까요? 어쩌면 주유소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답에 달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